안녕하세요. 부동산의 혁신 투자 부역투 디잡스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부동산 규제책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혼탁한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다들 갈팡질팡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부동산 사이클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학개론에 나와 있죠. 상승장과 하락장 다 겪어본 제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느 사이클에 있는지, 어느 시점에 있는지 짚어보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대중들의 심리, 이 심리적인 요인을 가장 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부동산 시장을 전망할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을 봅니다.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세금, 아니면 이런 개발호재, 그리고 금리, 유동성, 인구 감소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전망을 하는데, 저는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봅니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계속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대중들의 심리가 형성이 되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고, 반대로 떨어질 때는 계속 떨어질 것 같다는 이런 대중들의 심리가 형성되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판교 신도시 다들 아시잖아요. 이 판교 신도시가 개발 초기 때부터 교통호재, 신문난성 교통호재가 있었고, 또 판교 테크노밸리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남 테헤란로에 있었던 다수의 대기업들이 이 판교로 이전을 하면서 일자리도 풍부해질 거라는 그런 넘쳐나는 호재가 있었는데, 판교 신도시가 경기도에서는 최고로 살기 좋은 지역이 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개발 초기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2008년도 12월 처음 입주할 때 분양가 대비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사가 나왔죠. 판교는 만교다. 2009년 1월 6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초대형 외부 악재가 있어서 가격이 전체적으로 다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여하튼 넘쳐나는 개발 호재가 있었지만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다, 더 떨어질 것 같다는 그런 심리가 팽배했기 때문에 가격 약세가 꽤 오랜 기간 지속이 되었었습니다. 이 당시 강남 아파트 가격도 무너졌고, 물론 다 안 좋았어요.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았을 때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집값과 반비례하는 금리,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이 떨어지고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이 올라간다. 아직도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가 혹시 있나요? 네. 이건 이미 틀린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외환 위기를 극복하고 금리가 점차 올라가는데 집값도 큰 폭으로 올라갔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 집값 금리 반비례 이론은 시장에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 참고하시고, 또 요즘에는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현상에 대해서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 자금을 예를 들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냥 작은 한 부분의 요소에 불과합니다. 결론은 뭐냐? 자, 현재 시점이 주택 가격 상승 사이클이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 같다는 그런 대중들의 심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매우 단순하죠. 그냥 단순하게 집값이 계속 올라갈 것 같아, 그런 심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단순하게 결론을 짓고 넘어가시면 뒤에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 이해하시기가 조금 수월하실 겁니다.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대한민국의 집 가진 사람을 전부 투기꾼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들 모두 투기꾼이 한번 돼보자고요. 투기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투자는 합리적 사고 방식으로 충분한 기간을 시장 가격에 맞춰 거래를 해서 실제 사용 수익을 하는 것을 바로 투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기는 비합리적인 사고 방식으로 단기간에 왜곡된 가격으로 거래를 해서 실제 사용 수익을 하지 않고 바로 파는 것, 이게 바로 투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량한 실수요자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부동산을 사고팔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만약에 투기꾼으로 단정을 짓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대중 심리를 파악하는 게 쉽고 앞으로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하락 사이클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이 이성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투기꾼들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단정짓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의 대응 포지션도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들 투자자분들이시잖아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면 행복한 것이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투자자라는 거를 제가 잘 알고 있지만 한번 투기꾼 입장에서 투기꾼의 심리를 분석하는 게 지금 현재 중요한 시점이 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공인중개사이고 중개 업무가 제 밥벌이입니다. 20대 중반의 나이 때부터 이 일을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투자, 투기 뭐 이런 거 다 해봤습니다. 주식도 해봤고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잘 보세요. 수익률 와 100% 3억 2,300 3억 투자해가지고 이 정도 번 적도 있고요. 그리고 가상화폐도 해봤습니다. 비트코인 제가 2억 4,500을 투자해서 수익률 보세요. 와 4억 3,500까지 엄청나죠. 이때가 좋았는데. 예. 그리고 심지어는 가상화폐를 제가 채굴하려고 이렇게 부산에다가 채굴장도 아주 크게 차렸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다 손해 봤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수익 본 것만 이렇게 캡처해 놓지 보통 손실 본 거는 그냥 바로 팔아버리고 지워버리잖아요. 예. 결국에는 다 손해 보고 지금은 안전하게 부동산만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제 주위 또래보다 경제활동을 조금 더 일찍 시작을 했고 이렇게 투자 수익도 많이 본 적도 있고 그리고 투자 손실도 경험해 봤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결론을 내린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대응. 예, 이 대응을 잘해야 한다는 거. 예, 저는 부동산 폭등론자도 폭락론자도 아닙니다. 예, 그냥 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잘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개인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 정말 과열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징조가 여러 군데에서 지금 보이거든요. 정말 심각합니다. 예. 지금 부동산 대세 상승장에 참여하지 못한 무주택자들의 느끼는 자괴감,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고 1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들도 지금 가격이 마냥 오른 것에 대해 분명히 행복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이런 분위기에 여러분들 다수가 공감을 하고 있다.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은 투기판이다. 예, 이렇게 투기판으로 보는 게 맞아요. 예, 투기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투기판으로 보는 게 맞고, 투기는 대중 심리 변화가 크게 작용을 한다. 예,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인간이 투기 심리 분석에 있어서 항상 예를 드는 게 있습니다. 뭐냐, 바로 튤립버블. 다들 들어보셨잖아요. 튤립버블 사태, 그리고 닷컴 버블, 뭐 이런 것들 예를 드는데, 저는 그냥 가장 최근에 일어났고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대중들의 심리 변화에 따른 가격 움직임을 분석할 때 비트코인 사례가 진짜 딱 적절합니다. 이게 먼 미래에서도 계속 회자될 것이 분명한데요. 그 이유는 이 비트코인 투자 광풍이 국내 특정 지역이나 아니면 특정 연령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현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인간의 본성이 똑같다는 거야. 심리 상태가 똑같다는 겁니다.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차트인데 2017년도 때부터 이렇게 나온 차트예요. 제가 이 비트코인을 언제 투자했냐, 바로 이 시점에 투자를 했습니다. 저는 이때 제가 채굴장까지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캐는 게 있어요. 컴퓨터로 채굴장까지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때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비트코인 관련한 블록체인 책도 사고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나름대로 투자를 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당시에 많은 분들에게 비트코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게 뭐야? 뭐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투자했다 그러면 야 위험해, 너 투기야 투기, 막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시작하는 게 뭐냐면 제가 차트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하이먼 민스키 모델이라고 해서 경제학자가 만든 이론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산 가격이 이륙을 하고 좀 점점 올라갔다가 하락을 합니다. 1차 하락. 그리고 언론 보도는 계속 증가를 하게 돼요.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다 열정, 황상, 탐욕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또 떨어진다. 이게 인간의 심리 상태를 딱 나타나는 건데 비트코인도 정말 똑같습니다. 자, 보시면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다가 좀 떨어지고 조금 떨어지고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때부터 언론 보도 증가가 증가하면서 놀랍게도 제 주변 사람들이 만나면 어느 순간부터 다 비트코인 얘기만 하고 있고 실제로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이, 지인들이 늘어났습니다. 놀랍죠. 제가 이때 얘기했을 때는 듣지도 않고, 제가 집 사라고 계속 친구들한테 얘기했는데 집 사지도 않고 이제서야 막 집 산다고 난리야. 어쨌든 똑같아요. 인간의 대중 심리는 똑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계속 떨어졌다 또 올라가요. 떨어졌다 또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결론은 뭐냐? 결론은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쭉 떨어집니다. 공포. 그런데도 다시 올라갈 것 같아서 안 팔고 쭉 떨어져. 그러다가 다시 요즘에는 슬슬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비트코인 얘기입니다. 글쎄요, 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는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 움직임 차트를 이 하이먼 민스키 모델 이론 차트에 대입을 하면 과연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아주 길게 보면 이 정도밖에 안 왔어, 앞으로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도 정확한 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저는 이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열정과 탐욕 중간 단계. 여지껏 부동산에 전혀 관심 없던 분들이 지금 강의료까지 지불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정말 열정적으로 저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이때부터 집 사야 한다, 야 너 집 꼭 사, 이렇게 계속 말해도 콧방귀만 꼈던 친한 친구들이 이제서야 집 얘기를 저한테 먼저 꺼내고 있습니다. 계속 언론에 집 얘기밖에 지금 안 나오잖아요. 부동산 얘기밖에 안 나오니까 집 이게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안 사면 이제 죽을 때까지 평생 서울 아파트는 못 살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보면 저는 진짜 정말 소름 돋아요. 몇 년 전 이 비트코인 때와 똑같아요. 제가 이때부터 비트코인 얘기해도 말 안 듣다가 뉴스라든지 신문에 계속 비트코인 얘기 나오니까 그제서야 비트코인 사고 있고, 저는 비트코인 제가 투자를 하라고 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얘기만 했을 뿐이에요. 어쨌든 정말 지금 소름 돋아요. 제가 요즘에 부동산 좀 이렇게 제 친구들이라든지 가까이 있는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손님들 이런 심리 변화를 딱 느끼잖아요. 정말 소름 돋습니다. 제 친구들도 정말 다 똑똑합니다. 공부를 많이 했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했어도 결국 사람은 분위기에 휩쓸려서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대중 심리에 쉽게 빠져드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아파트 가격 아직 폭등
직전일 수도 있습니다. 역대급으로 큰 폭등이 한번 남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요. 네, 제가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포지션을 약 이쯤으로 봤어요. 이쯤으로 보고 조금 좀 하락,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정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글로벌 경제 침체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도 큰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주식부터 시작해서 금값, 아파트 가격 그냥 지금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을 바로 바꿨습니다. 상승장은 계속될 거라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격 폭등이 한 번 더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임대차 3법 때문입니다. 요즘 이슈죠, 이게 임대차 3법. 이것 때문에 향후 1, 2년간 아니면 2, 3년간 전세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를 거거든요. 그러면 집값도 오르겠죠.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지금이라도 과연 집을 사야 하는 그런 매수 타이밍이냐? 그건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잘 빠져나올 수 있으면 사세요. 잘 빠져나올 수 있으면. 폭등 뒤에는 항상 폭락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잘 빠져나올 수 있거나 아니 버틸 자신 있으면 지금 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아파트 가격은 이렇게까지 막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세계 유일하게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지지선이 되면서 가격 하락을 방어하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역할을 계속 했었거든요. 이런 움직임을 보일 것 같습니다. 얘기가 길어졌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부동산 사이클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부욕투 디잡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